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FMC 회의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브로드컴 실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신중해지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주요 증권사들이 매파적 금리 인하는 당연하다, 인하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곤 있는데 혹시라도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2에서 3% 정도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확인하자. 이런 신중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 주말 이후에 돌아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코스닥 쪽이 조금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때문에 지수는 올라갔지만 하락 종목 수는 많은 그런 상태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 쪽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뀌게 되는지,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구도 이런 것들도 잘 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오늘은 11개 업종 중에서 테크 업종 빼놓고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신중했다. 이번 주 FMC 회의 전에 일단 현금화 시켜놓고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이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이슈를 보면 일정에 대한 부담, 고용 보고서도 그 전에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FMC 회의, 브로드컴 이어지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파월이 발언은 어떻게 할지. 점도표,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나 전망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는지,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브로드컴 실적을 통해서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또 불식이 되는지 해소가 되는지 다시 또 부각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또 FMC 자체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반대표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최소 3표 이상. 이제 반대표가 최소 3표에서 4표 예상하는데 하나는 마이런이 0.5% 내린다 이거 이야기니까 빼더라도 어쨌든 동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최소 3개 정도는 나올 텐데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경우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주식시장 올라갈 것 같다. 오펜하이머에서는 내년도 8,100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다.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금리 인하가 이미 시행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을 견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도주에 대한 이제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야데니가 대표적인 어떤 낙관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향 자체가 낙관론이라기보다는 작년도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 좋을 거야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기업들의 생산성 개선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빅테크 독주는 마무리가 될 거다. 오히려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매력적으로 보여질 거라서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에 알파벳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의견을 보유 쪽, 그러니까 이제 매수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중립 정도로 가고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 이런 쪽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업종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왔고 실제로 보면 11월 20일 주가 저점 이후에 올라간 폭을 보면 S&P 500 지수보다 러셀 2000이라든가 다우존스 운송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존의 어떤 기술주 중심에서 좀 분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도 일부에서는 나오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이 금리를 내린다고는 하는데 국채금리, 이거 10년물 금리인데 금리가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투자자들은 저거 왜 저러지 싶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가 생각하는 금리를 인하하면 모기지라든가 카드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갈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 파월을 워낙 공격을 해놔서 내년도 연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해버리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금리,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되지 못하고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일부 좀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결국 금리는 내려갈 거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UBS에서는 10년물 금리가 3.75% 정도까지 아마 내려갈 거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일시적이야.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맞는 건가? 주식시장의 반응이 올라가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도 일부는 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가 이제 올랐는데 그 H200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허용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은 좀 갈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내에서도 반대쪽은 중국의 AI 기술 키워주는 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수출해야 된다라는 쪽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표준 기술, 그러니까 미국 기술이 표준이 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H200 정도를 수출하는 게 좀 더 미국 이익에 이제 부합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또 얼마 전에 젠슨하고 트럼프하고 만났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논의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장중한 때 이제 188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테슬라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호재가 반영된 주가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고요. 마이크론 오늘 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넷플릭스는 지금 워너브라더스 인수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죠. 인수를 못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흔들렸고, 코어위브가 오늘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그냥 빚지는 거예요. 빚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쟤들 빚을 내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빠졌고, 브로드컴이 올라갔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해서 칩을 만들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마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마벨을 배제하고 브로드컴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브로드컴의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의 특징이 오늘은 뭐 비트코인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빠져도 주식시장은 버텨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만 빠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의 수도를 만들어준다라고 미국을 막 그렇게 얘기해놓고 트럼프 지지율도 안 좋고 보니까 이제 약간 헛짓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신뢰도 저하에 비트코인이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빠지면 주식시장에 또 악영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인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안 빠지는 게 실적 전망 상향되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거야. 또 지금보다 더 추가적으로 상향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되는데 주가는 하락하기는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고 버티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는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종가가 고가가 3일 연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분차트로 보면 아침에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와요. 보시면은 개장하고 나서 한 30분 동안 그러니까 때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 단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 같은 거. 그러니까 종가 베팅 들어왔다가 아침에 뜨네 그러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이게 종가 베팅이 정말 동시효과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후반부에 매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가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났고 아침에 조금만 떠도 바로 또 수익이 추가되는 상황이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일단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밀고 올라가면서 종가가 최고치로 마감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신감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주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양시장 다 매수하고 있고 콜옵션을 대량으로 샀거든요. 콜옵션은 그러니까 저 집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계약금 거는 거예요. 일단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계약금 걸었다가 진짜로 올라가면 그냥 사버리면 되고 안 올라가면 계약금만 날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금 거는 거를 올라간다에 계약금 걸 때 콜옵션 산다고 하고 내려간 거에 계약금 걸 때를 풋옵션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좀 주식도 그렇고 이제 옵션도 그렇고 약간 이제 상승 쪽으로 베팅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되게 강하고 근데 보면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빠지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1월 27일 이후에 보면 하루 빼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고 올라가면 시장이 쉽게 빠지기가 어려워요. 하락 쪽 베팅을 이제 조작하기가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또 하이닉스 어제 또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기관들이 따박따박 매수하고 외국인들도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했죠. 어제는 또 미국의 ADR이 발행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냥 그냥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원화로 환전해서 주식 거래하기 번거로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가 거래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하세요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거래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더 많이 거래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ADR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하이닉스 90만 원대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이 설이 돌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오후 들어서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벤츠에 2조 원대 납품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자동차 주가 지난주 올라가고. 근데 이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 대형주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미국에 투자하는 산업이에요. 배터리 투자, 전기차 투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투자. 그러니까 미국이 대규모 투자하는 산업들이거든요. 이 산업들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끌어올린다. 이거는 이제 관세 협상 종료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관세도 있죠. 그래서 얼마 낼 건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서 이제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갖고, 특히 그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이슈가 있었다가 이제 그게 불확실성이 되면서 어정쩡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최근에 좀 멈칫하죠. 그러니까 제가 930에서 950은 굉장한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좀 멈칫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거래대금은 증가했어요. 근데 거래량은 별로 최근 들어서 증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보면 거래대금은 확실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잘다. 이게 뭐냐면 대형주만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 막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중소형주 쪽은 종목 장세 한참 펼쳐지다가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좀 종목 장세 펼쳐지다가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예탁금이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중소형주 쪽은 지속성은 없고 대형주 쪽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니까 또 코스닥 부양책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투자들이 선제적으로 베팅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점도 거래량 자체도 좀 증가되는 모양이 필요하죠. 중소형주 쪽으로 광범위하게 번지는지 향후에 거래량 측면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미국 투자 관련된 대형주들, 그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는데 오늘 미증시 하락했잖아요. 반도체는 올라갔고 이런 구도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가 이제 ADR 발행설로 급등을 했는데 오늘 그 후유증 없을지. 근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4%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에 영향을 또 그대로 받을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는 알테오젠 나비 효과. 그러니까 어제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간 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총 비율대로 사는 어떤 지수 상품들, 나는 그냥 코스닥을 살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30종목 사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운용사에서는 시총 비율대로 분배해서 주식을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알테오젠을 제일 많이 샀었는데 이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이제 상단으로 놓고 비중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더해지면서 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이 넘어가게 됐을 때 나비 효과가 나오게 되는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지금은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가 메인 종목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이후에 이제 한두 업종 정도가 순환매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거래대금이 증가했네. 그러면 이제 증권업종. 아니면 또 코스닥의 어떤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 제약업종 코스닥 제약바이오도 가지 않을까? 뭐 이런 형태. 뭐 하여튼 등등의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다른 업종에도 나오게 되는지 업종 구도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고객예탁금은 좀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고객예탁금 어정쩡한데 신용은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자금의 단타화가 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뭐 쭉쭉 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또 매물 나오고 또 조금만 흔들면은 매도 물량 훅 나오고 하면서 이제 조금 그 안정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좀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뒷받침하는 중대형주까지 모르겠는데 그 이하급 되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예탁금이 증가되기 전까지는 중대형주 쪽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제가 방송 출연 때문에 오후 방송을 평소보다 아주 일찍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 또 알고 계시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